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참 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맑은 정신과 생기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단한 보약이나 운동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밤을 묻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건강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이 고르고 영혼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든 분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기를 갉아먹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그 한두 시간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쉰을 넘고 예순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속은 늘 비어있고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은 해가 지고 난 뒤 어둠이 방안을 채울 때입니다. 몸은 지쳐있는데 정신은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간이지요. 많은 분이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서운한 일, 자식에게 받은 상처, 혹은 수십 년 전에 억울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곱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생기를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워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그 무거운 마음의 쓰레기를 머리맡에 쌓아둡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은 밤새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지 인생의 고통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이 많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한을 잠자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매일의 작은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이 좋아 버틸지 모르나 나이가 들면 그 한 번의 밤이 다음 날의 생기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저는 매일 밤 눈을 감기 전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쉰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다 통제하겠다는 마음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방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온한 잠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빛깔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낮 동안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꺼내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마음의 빚을 꺼내어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우리의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두 번째 악습, 바로 미련과 원망의 복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중에는 유독 노년이 고단해 보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잠자리에 누워 내가 젊었을 때 그 땅을 샀더라면 혹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식의 부질없는 가정법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내 손을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떠나간 화살을 잡으려 밤새 허공을 휘젓는 손길에 무슨 기운이 남겠습니까? 그저 어깨만 무거워질 뿐이지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이가 들면 그 보답을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잠들기 전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을 원망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 부근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립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제정체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영혼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치 불붙은 석탄을 상대에게 던지려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상대는 편히 자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 손바닥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법이지요.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산다는 그 강한 자존심이 노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밤은 용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에 못 미쳤던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없다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눈을 감을 때는 모든 인연의 끈을 잠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내 머리맡에 두려고 애쓰는 순간 잠은 고문이 되고 생기는 메말라 버립니다. 노년에 생기는 비움에서 나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면 됐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삶의 불꽃을 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원망의 연기 속에 갇혀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기력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기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밤마다 마음의 장부를 정리하십시오. 받아야 할 마음의 빚은 탕감해주고 갚아야 할 미안함은 기도로 대신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눈동자에 다시금 맑은 생기가 깃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방 안은 점점 조용해지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깨달은 세 번째 생기 도둑은 바로 타인과 비교하는 버릇과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면 전 세계 소식을 다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편리한 기계가 노년의 밤에는 오히려 생기를 앗아가는 무서운 덫이 되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남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하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주들의 재롱에 웃음꽃이 핀 타인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며 내 처지는 왜 이럴까? 누구네 집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됐다는데 하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타인의 삶은 편집된 사진 한 장일 뿐인데 그것을 나의 현실과 비교하며 비참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끝이자 불행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남부럽지 않게라는 기준이 노년까지 이어지면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은 견디기 힘든 형벌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기 있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홀로 있는 밤의 정적을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울 줄 아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소외당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거나 무의미한 정보들에 매몰되어 뇌를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뇌가 쉬지 못하면 기지는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잠들기 전에 소란스러움은 영혼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외부의 소리를 끄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내 마음의 온도는 적당했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생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노년의 가난에 대해 밤마다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형편을 두고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한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상한 몸을 고치느라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뿐이지요. 진짜 가난은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밤마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었음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몸 안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 자체가 노년의 생기를 앗아가는 독소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친구가 되십시오. 타인의 화려함에 눈길을 주느라 내 곁에 머무는 소중한 평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밤의 어둠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포근한 자궁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생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홀로 있어도 당당한 마음, 그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음의 짐과 타인과의 비교가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밤을 정화하고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년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잠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복도 벗어던져야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의 정화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내뱉는 말은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같은 탄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신체의 기운을 무겁게 가라앉히고 밤새도록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도 애썼다. 감사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몸 안의 생기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옛 물건에 집착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물건, 십수년째 쓰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낡은 짐들은 여러분의 기 흐름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잠자리 주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신선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맡에 복잡한 서류나 약봉지들을 잔뜩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잠드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질병과 걱정 속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한 감정을 침대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밤새도록 다시 재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저는 누가 저를 비난하거나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 뿐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그가 던진 돌이 내 마음의 호수를 흐리게 둘 수 없다. 밤이 되면 그 돌을 호수 깊이 가라앉히고 수면을 다시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평온한 잠과 생기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가벼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복잡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대지의 맑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뱉으며 내 안에 묵은 감정과 피로가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안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한 곳에 두는 것, 그것이 생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노년의 생기는 결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가 잡혔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에서 독서가 되는 말과 생각,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보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깃들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나이듦이 쇠락이 아니라 깊어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질 그 맑은 정신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밤 실천한 비움의 의식이 준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밤마다 우리의 생기를 앗아가는 습관들, 즉 마음의 짐, 원망, 비교,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주변의 소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이지요.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본 제가 단언컨대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마치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은 해가 지는 슬픔이 아니라 하루를 눈부시게 마무리하는 장엄한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도 그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어둠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둠이 내일을 위한 소중한 안식처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오늘도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비록 계획했던 일을 다 하지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고요한 설렘 속에 있고 잠들기 전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직한 반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밤은 그 친구와 손을 잡고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몸아, 내 마음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 여러분의 메말랐던 생기는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거경지징이라 하여 마음을 늘 공경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노년의 밤이야말로 이 거경의 정신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잠자리를 깨끗이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우주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생기를 보존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은 평온하게 길들여진 마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미움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사랑은 가슴에 새기며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안개처럼 뿌연 근심이 거치고 나면 그 자리에는 100년의 세월도 퇴색시키지 못한 여러분만의 고귀한 생기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강한 육체보다 건강한 영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평화 속에서 단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여러분의 영혼이 맑게 씻겨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얼굴로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